12월 24일 생생 주식입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 들어서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환율의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24.6원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다가 급격히 빠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외환 당국이 고강도의 구두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환율이 빠졌는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환해지를 통해서 대규모 달러를 매도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식의 어떤 가능성이 또 언급되면서 지금 환율이 오늘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환율 상승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시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환율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늘 상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시장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에 이러한 어떤 눌림이나 매물은 환율 때문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성격의 매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걸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주명부 등재 회피 물량 아시죠?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 바로 이 물량이죠. 이 물량이 이번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이 물량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3년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2023년도 보면은 자, 연말 쪽으로 가면서 자, 이와 같은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피 물량이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의 구간으로 가서 보면은 작년의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 등이 이렇게 좀 쏟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연말 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거기에 비하면 올해는요 보시는 대로 지수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이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 소화가 그렇게 강도 높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법 개정이나 어떤 법률 개정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그 차이점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치,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게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이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갑자기 더 큰 조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구간도 그랬고요. 요 시점에서도 그랬고요. 또 이번 주도 좀 그래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물량에 대한 어떤 소화. 우리가 일정을 보면은 일단 26일이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때 26일이 금요일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은 26일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29일에 배당락이 들어가죠. 그리고 30일에 폐장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나오고 있는 주주명부 등재 해피성 물량에 대한 어떤 소화는 26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장이 상대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고 대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다음 주에도 31일, 1일 또 이렇게 휴장이죠.
그리고 1월 2일 지나면 또 주말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래일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는 약간의 관망의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주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 소화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흐름이 나아질 거고, 특히 다다음 주 1월 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는 장이 양호한 대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이 주주명부 등재 해피성의 이 물량 소화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 라고 볼 때는 궁극적으로 향후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또 높기 때문이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물량 소화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그리고 특히 1월 달 구간으로는 양호한 대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26일 금요일에 어떤 종가나 또 다음 주 이런 구간으로는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염두하는 그러한 어떤 매매 전략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한국 증시가 오늘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여전히 과열 해소를 앞에서처럼 여기서도 기간 조정, 여기서도 박스권 등락의 기간 조정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열 해소를 기간 조정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음엔 상승이죠. 그죠? 아울러서 상승, 그 다음에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가면 또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게 검증이 됐었던 거고, 지금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승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는데,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해 그래도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과열 해소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건 아직 안 끝났다라는 소리거든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최소한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오버슈팅, 시세의 어떤 클라이막스 또는 오버슈팅, 이 구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향후 2026년도 장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올해보다 어쩌면 더 강렬한 수익률 게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그 고평가, 과열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슈팅을 만드는 거죠.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 때가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가 나오는 거고, 소위 말해서 시중 유동성이 가장 많이 증시로 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2026년도 장세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하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주주명부 등재 해피 물량 소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장이 다소 조금 지루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눌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상승 파동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박스권 등락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반등 후 다시 이렇게 눌리고 쉬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격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파고 볼 때 금요일 이후에는 그리고 내년도 장세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다음 주부터는 다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염두해서 후속 흐름을 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